빠지지 않는 살이 고민인 두 사람. 이 중 올여름이 다가기 전에 꼭 살을 빼야 한다는 박정란 씨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가마 더위. 이런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매일 살을 빼기 위해 하는 게 있답니다. 이게 원적에서 나오는 기계인데요. 원래 여름에도 맨날 사우나를 다니거든요. 지방 태우려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리도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이거로 대신하고 해서 살을 빼려고요. 올여름 체중이 더 늘어나면서 나름의 초강수를 두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온열 기계로 흠뻑 땀을 빼보는 건데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사실 이런 방법보다 운동이 더 낫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살이 많이 찌니까 옛날에는 헬스장 가서 하루 3시간씩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운동하고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여기를 6군데 이렇게 뚫려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찢어져서 여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꼬맸대요.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리를 다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이 더 쪘어요. 옛날에는 70kg가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79kg까지 쪘어요. 땀을 비오듯 쏟고 나니 갈증이 느껴지는 정란 씨. 그런데 찬물을 마셔도 모자랄 판에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뜨거운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믿기 때문이라는데요. 손발이 너무 차고 저려서 한여름에도 집안에서 양말을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몸에 도움이 되려나 해서 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어요. 정란 씨 본인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과의 전쟁을 치르며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될 줄 말이죠. 과거 젊은 시절엔 줄곧 50kg대를 유지하며 건강을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며 사정은 달라졌죠. 젊었을 때도 마른 편은 아니었는데 한 57, 8kg 쪘었거든요. 근데 40이 넘어가니까 전하고 똑같이 먹어도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또 식당을 했어요. 근데 오리집도 하고 김치찌개집도 하고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간을 보게 되니까 이게 살이 갑자기 푹푹 찌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찐 살이기에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고 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은 건강을 위협해 왔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허리 골수가 터졌거든요. 터지고 양쪽 회전근개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식당을 3년 전에 접었어요. 30년을 넘게 해온 식당을 정리하고 평생을 살아온 동네마저 떠나야 했습니다. 모두 살로 인해 악화된 건강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갖고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됐는데 아파트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방 안에만 더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늦은 점심으로 시작하는 정란 씨의 첫 끼.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고루 갖춘 영양소 있는 삼시세끼가 중요한 걸 알지만 여기서 더 살이 찔까 무서워 탄수화물과 지방을 멀리한 지 오래 단백질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그 양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데도 살은 빠지지 않고 올여름 들어 생긴 건강 이상 증상이 있답니다. 뭐뭐 하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숨이 차고 힘든지 몰라요. 숨이 차는 증상이 걱정될 정도로 잦고 심하다는 정란 씨.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무언가가 발견됐는데요. 간에 이제 지방간이 있으세요. 간이 원래 이렇게 허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간에 지방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방간이 있으신 거고요. 정상적인 피하 지방 두께는 여자는 1에서 1.5cm 정도 되는데 2.3cm면 좀 많이 두꺼우신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내장 지방이요 5cm가 넘어가요. 지금 내장 지방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정란 씨는 얼마 전 이미 위험한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자다가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심장 혈관 쪽이 조금 막혔다고 해서 확장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심장혈관 협착으로 인해 협심증, 부정맥 진단을 받은 정란 씨. 이날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혈당, 중성지방 등이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머님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잖아요. 이 내장 지방이 결국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암의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뱃살 하면은 이제 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박정란님은 살기 위해서 뱃살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더 두렵고 막막한 정란 씨. 이 모든 원인은 그토록 빼고 싶었던 살입니다. 막상 병원에 가서 내 몸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를 보고 나니까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살을 어떻게 빼야 하는지 걱정이에요. 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더운 날 땀을 빼고 꾹 참아가며 줄여온 식욕. 그럼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육각형 체중 감량 시스템이 모두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살을 빼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게 식사량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정말 힘들게 식욕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고 더 안 좋게는 오히려 살이 찌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줄어든 에너지 섭취를 비상사태라고 느끼고 그 전보다도 더 지방 축적을 늘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식욕 조절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지방 분해와 이를 원활하게 해줄 혈당 조절, 항산화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